안녕하세요. 저는 도무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는 게 우선인데 못 먹는 감을 쳐다보고 있는 시모가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금은 모두가 등을 돌려버려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 소식을 발표하면서부터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될 사람이 한의 원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의 모습이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시동생이 한의 원장과 결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을 때 시모는 남편도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많이 아쉽다면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상당히 큰 상처를 받았었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데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다는 것 자체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이유는 그동안 며느리로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시모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닌 시모가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시모의 행동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둘이서 문화생활까지 즐길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전부 가식과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시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시모의 관심사는 곧 인사를 오게 될 예비 동서에게 온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 예비 동서의 집안은 어떤지 쉬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모의 말을 자르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희들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잘 지내시더니 어떻게 면전에 대고 며느리로 들인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세요? 동생이 결혼하려고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한의 원장인데 이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라고 벌써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건 어머니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고 동네가 떠당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더니 그런 행동들이 전부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속에 있는 말도 못하는 거야? 며느리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당연히 다른 거지.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됐었는데도 신중하지 못했던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처음부터 너희 둘이 결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이 좋아야 우리 집안의 이미지도 좋아지는 건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안 해봤니? 너 혼자 좋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도 그때 당시 너는 엄마 말 듣지 않고 결혼 강행했잖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며느리와 좋게 지내려 했던 건 아쉬우니까, 이용해 먹기 딱 좋으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데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시모의 말이 끝난 뒤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앞으로 들어오게 될 새 며느리와 잘 지내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지만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새로 들어오게 될 며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을 때 뒤따라 나온 시부는 씁쓸한 얼굴 표정을 보이시더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말로만 저러는 거라고 애써 좋게 마무리 지으려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시부의 말에도 서운함은 역력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곁에 없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당분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모에 대한 실망스러운 감정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표출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안 좋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평생 영 끊고 살 거야? 아, 형은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수님도 함께 자리를 채워주셔야죠. 불만 같은 건 내일 다시 풀어도 되잖아요. 도련님이 결혼하는 건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저희 또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괜히 또 갔다가 그때보다 더 크게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내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도련님도 그때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 그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봐 그런 거지. 저도 저희 엄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형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엄마와 형수님과 둘 사이의 문제지. 제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가 결혼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꼭 참석할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상견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참석해서 분위기만 안 좋아진 것보단 너랑 재수 씨랑 단둘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그만 돌아가라. 시동생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불만을 한 차례 털어놓은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희 부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시댁에 가봤자 오히려 분위기만 망칠 것 같아 차라리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상견례만 참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모가 이런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는지 남편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연결이 되자마자 언성이 높아진 시모의 막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형이라는 게 생각이 그렇게 없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오는 건데 얼마 전에 엄마랑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오겠다고 하면 동생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너희 집에 가서까지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일단 오고 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선 나중에 풀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날에 오지 않으면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와서 자리 좀 채우고 할 일도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 어머니는 동생 결혼만 중요하고 저랑 이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챙겼는데 한의 원장이라는 한마디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동생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겠냐고요. 남편은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한가득 터뜨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시모가 저와 통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전화를 바꿨는데 제가 받자마자 쉬지 않고 쏟아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제가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참고 있던 불만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건 저라고요. 며느리로서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거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밖엔 없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올 거냐?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괜히 더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단 이번 주말에 무조건 들리도록 해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아무리 문제가 생겼어도 해야 될 역할은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든지 해라. 더 이상 큰 소리 내는 거 싫으니까 이번 일만큼은 좋게 해결하고 너는 그날 나랑 따로 좀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알겠니? 시모와 문제가 생긴 걸로 시동생의 결혼을 망치지 말라며 주말에 무조건 시댁으로 내려오라고 단호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려고 왔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와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건 나중에 다시 대화로 풀자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동안 시모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에 대해선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시모는 무조건 일단 시댁으로 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마무리 지어버렸네요. 남편의 깊은 한숨에서 느껴지는 고민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자리를 채워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무작정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모와의 문제 때문에 시동생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저희 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안 좋게 얘기하실까봐 차라리 그냥 얼굴 비추는 게 뒤탈이 없을 거라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모는 저를 급하게 주방으로 불렀어요. 한의 원장 며느리 들어온다고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일을 도와가며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었네요. 시모는 저에게 말보단 손짓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면 시모와 단둘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풀어가려 했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시동생이 예비 동서를 데려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시모가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음식 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나가서 마당 잔디 좀 깎고 있어라.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발이 푹푹 빠지더라. 들어오다가 괜히 발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잖아. 한두 번 해본 건 아니니 금방 할 수 있지. 마당 앞에 기계 있으니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 없다. 네? 아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잔디를 깎으라고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니까 크게 걸리적거릴 정도는 아니던데. 음식 준비하느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있어서 잔디를 깎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앞마당이 작은 것도 아니고 200평이나 됐는데 저 넓은 곳을 깎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나중에 그 일랑 도련님한테 부탁하면 편할 텐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어요? 시모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면서 대문에서 현관문 앞에까지만이라도 서둘러 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 문제로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마당에 있는 잔디 깎기 기계로 서둘러 마당을 깎고 있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예비 동서와 함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동생이 저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곤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들어가려 했는데 예비 동서와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주고받으려던 찰나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 집안의 큰 며느리로 소개해 주는 게 아닌 정원사라며 집안의 음식이 식겠다고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집안으로 서둘러 밀어 넣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땀 흘린 상태로 잔디 깎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 잔디를 깎았는데 그런 저를 보고 정원사라고 말을 했을 땐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괜히 온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곤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2층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의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화가 많이 난 얼굴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길래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데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 자리에 참석을 했고 시부도 시간 맞춰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 빼곤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이용만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챙겼고 저는 빈 그릇에 반찬을 채우고 있는데 예비동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제 모든 행동이 멈춰버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건강관리 해드릴 테니 앞으로 지인분들 저희 한의원 소개 많이 해주실 거죠? 오시는 분들 공짜로 한약 지어드릴 테니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강 챙기셔야죠.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제 덕에 무료로 보약 한 채 지어드린 거 괜찮으셨죠? 이런 것도 저니까 해드리는 거지. 다른 한의원에서는 저처럼 신경 써주지 못한다니까요. 말 나온 김에 예비 아주머님 댁에도 무료로 한약 한 채 지어드려야겠네. 이번에 시간 내서 한의원에 한번 들리세요. 검사받고 몇 달치 지어드릴 테니 건강 관리하세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한의원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 소개를 많이 해줘서 입소문이 났는지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우선시 챙겨야 되니까 제가 먼저 건강 관리해드리고 보약까지 챙겨드릴 테니 이번에 시간 내서 꼭 와주세요. 공진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싼 걸 공짜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안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 듣긴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거니? 너무 퍼주는 것 같아. 한의원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돈을 쓸어 담는다며? 아무래도 제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소문을 잘 내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어머님도 이번에 공진단 챙겨 드세요.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요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방금 한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한약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약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휴, 제가 한의원장인데 그런 거 하나 못하겠어요? 환자분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은 일 하겠다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그래? 무료로 한약을 주겠다는데도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한약 한 번을 지어주지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목적이 있으니까 그 비싼 한약을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머니는 왜 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세요? 원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덧나니? 예비 며느리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좋겠어? 이러니 너희들이 항상 제자리인 거다. 발전을 하려면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무료 한약 받고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살면서 항상 느껴왔었기 때문에 예비 동서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퍼주지는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결국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댔어요. 예비동서가 옆에 있는데도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잠깐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깐 화장실에 들린 뒤 다시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예비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형님, 곧 결혼할 사이인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저랑 잠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까 무료로 한약을 준다고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의심스럽고 언짢으셨죠? 적은 금액도 아닌 한약을 아무래도 무료로 주는 게 쉽진 않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도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하셔서 한의원에 찾아와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일단 한약 비용 결제하시고 나중에 한약 받으시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한약을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한의원장이잖아요. 이 권한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도 오셔서 관리 받으시고 무료로 한약까지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좋은 의도로 말씀드린 건데 너무 안 좋게만 보시니까 서운해요. 저희도 이제 한 가족인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니 다른 곳에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한 말을 정리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 역이용해서 허위로 조작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드린 것 뿐이에요. 비싼 한약도 무료로 먹고 환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서민들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아세요? 비싼 의료 시스템 때문에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받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도 저를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 후회할 텐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방금 한 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네? 제가
방금 말실수라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좋은 일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기야. 식구들은 내가 보험 일을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지 깊게 알려고 하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썼겠지. 나 손해보험 사기조사 팀장이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예비 동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조금씩 뒷걸음질 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일을 크게 만들 거냐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 직업상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잡히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동서는 도망치려고 거실에 있던 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저는 예비 동서의 앞을 가로막았고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 많이 놀랐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모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노발대발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놀랐는지 예비동서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실손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항목을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범행이라고 설명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자 시동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결국엔 잡히게 될 문제라고 시모에게도 설명을 해줬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희 원장 며느리를 잃게 된 거에 대해 분노했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습니다. 예비 동서는 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보험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 문제로 충격을 받고 개거품까지 물며 쓰러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검토 후 보험 사기를 인정해 의료법 위반으로 한의 원장인 그 여자는 유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한의 원장 며느리를 놓친 거에 대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눈 감아줬어도 분명 다른 보험 사기 조사팀에서 나와 조사를 했을 테고 결국 처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개입을 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시동생의 인생을 구한 게 저인데도 욕을 먹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시동생과 시부는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쳐서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모와 연 끊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한의원에서 조건 없이 한약을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2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2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 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희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모자의 행동이 사람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용서받지 못할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사정을 봐주고 그만큼 베풀어줬으면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이혼을 선택했어요. 황당한 건 아직까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함께 해왔던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아깝더라고요. 문제의 시작은 시모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짐까지 풀어놓고 남편과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선택한 행동에 당황스러워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시모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다녀왔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의사의 말 때문에 우울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상황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거실로 나오게 되었죠. 웃으면서 치킨을 뜯고 있던 시모는 저보고 같이 앉아서 먹자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아 표정 관리가 안 되자 눈치가 보였는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애는 내가 봐주면 되잖아. 네가 불편해하지 않게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 없는 듯이 지낼 테니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말을 하셔도 한 지붕 아래에서 살다 보면 마찰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랑도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잦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병원에서 우울증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단 같이 지내는 게 회복하는 데 좋다곤 했다지만 이 방법은 되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주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와서 지금 힘들다는데 이렇게까지 냉정할 필요는 없잖아. 잠깐 지내는 건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돼?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랑 함께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데 가만히 있겠니? 집안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여기 있는 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해줄 테니 우리 좋게 지낼 수 없을까?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좀 하자. 내가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오죽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되레 저에게 큰소리치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시모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예 눌러붙을 생각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고집으로 당분간만 지켜보기로 했는데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저와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실망스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남편과 따로 집 밖에 있을 때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던 거야. 지금 집안 꼴을 봐봐. 저게 사람 사는 집이야? 처음에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들어왔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고 애도 봐준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데 기분이 좋겠어? 요즘엔 먹기만 하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으시잖아. 딱 한 달 지났어. 1년도 아닌 한 달이라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시면 본인이 먹은 것 정도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 애 키우는 집이면 깔끔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된 게 전보다 더 심해졌어? 아휴, 그만 좀 해라.
얼마나 지저분해졌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 사는 집이 다 똑같지. 지우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정부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아, 그래서 집안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요양이 필요해서? 음식 먹은 봉지는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어머님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세탁기 한번 안 돌리고 도대체 왜 씻지는 않으시는 건데? 몸에서 냄새 나는 건 알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놓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일주일 내로 당장 나가시라고 당신이 말씀드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함께 사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건 해야지. 도대체 저게 무슨 민폐야? 저것도 다 우울증에서 오는 거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우리랑 함께 사는 게 편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불편하면 저러겠어? 전에 살던 집도 며칠 전에 처분돼서 지금 갈 데도 없잖아.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도 잘 알지? 혼자 외로우셔서 그런 거라고. 웃기고 있네. 어머님이 외로우셔서 지금 저러시는 걸로 보여? 아버님이 왜 세상 떠나셨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어머님이 아버님을 하도 못살게 굴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던 거 몰라? 어머님이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성격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때 술만 먹으면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아버님과 얼굴만 마주하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형편없는 남자 만나서 나이 들어서도 궁상맞게 살아야 된다고 평생 힘들게 일만 해오신 아버님한테 욕을 퍼부었을 때 견디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가셨다가 사고가 난 거 몰라? 그 일을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어머님 저러시는 거 완전 가면 쓴 두 얼굴이라고. 솔직히 어머님이 우울증 걸렸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누구 때문에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속으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좀 이해해주면서 살아. 아니, 난 더 이상 이해 못 해주겠어. 서로 잘해도 모자랄 판에 약속도 지키지 않은 어머님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당장 집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려. 저 집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지금 권리 주장하는 거야? 정말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네. 나도 너랑 같이 사는 게 편한 줄 알아? 지긋지긋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집이 돼지우리 마냥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사람 사는 집안꼴이 아니라서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시모는 우울증이 아니라 시부가 떠난 뒤 입이 근질거리고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서 저희 집에 온 걸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들이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도 점점 더 안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시모는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알아보셔서 그만 나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길래 나가라는 거니? 나도 이 집에 살면서 마음 편한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내칠 수가 있는 거니? 너희들 좀 전에 나갔다 오더니 싸우고 들어온 거야? 네, 어머님 때문에 저희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돼지우리지? 저도 정말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 봐드리겠어요. 어머님은 우울증이라면서 왜 약은 건들지도 않으세요?
저 약봉지들 보세요. 타놓기만 하지 한 번도 먹은 흔적은 없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하는 말이고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니까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며느리 집에서 살고 싶어 우울증 핑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만 좀 하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지금 저 모습이 정상인 것 같아? 우울증은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정상인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 당신이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 달라고 했잖아.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가는 게 더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 붉히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러는 게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거 몰라? 당신이 근처로 집 알아봐 드려. 이게 아주 좋게 얘기하니까 시애미를 아주 우습게 보네. 예,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내 성격 몰라서 그래?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니? 너는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마누라한테 찍소리 못해서 잡혀 살기나 하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붙어 살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어느 시애미가 며느리 집에서 집안일을 하니? 막 나가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작은 방에 있던 시모의 짐을 챙겨 거실 밖으로 전부 꺼내 놓았어요. 막무가내인 시모와 제 편이 아닌 남편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효자 아들 평생 끼고 살라며 남편의 옷들도 전부 거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얼굴을 붉히면서 저를 막아섰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더는 두 모자를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남편과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모자는 분노한 저를 말렸고 저는 두 모자의 짐을 거실 밖으로 전부 빼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벨소리에 잠깐 동안 흥분이 가라앉게 된 저는 연락이 온 번호를 보게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길래 숨을 고른 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낮에 전화 통화를 하지 늦은 저녁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데 예고도 없이 전화가 와서 느낌이 좋지 않아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죠. 저희 집과 친정의 거리가 꽤 먼 편인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두 모자도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곤 뒤따라 오려 하길래 집 정리하고 애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모자와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것보다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뒤 엄마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일어나지 못하시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 식당을 운영하시던 엄마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돼서 몇 달간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쉬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엄마 곁에서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며칠 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었는데요. 저는 아빠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워낙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힘들게 키워주셨죠. 아빠랑 둘이서 장사하시던 식당을 떠나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까지 한 곳에 계셨지만 워낙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몸에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달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를 집으로 모신 뒤 두 모자에게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당분간 저희 엄마를 잘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집에서 나가기 싫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했으면 제가 부탁하는 것도 들어주셔야죠. 일방적으로 저만 희생하는 건 아니죠. 아까 전화통화로 이 사람한테 대충 설명했지만 저희 엄마가 몇 달간 허리 때문에 누워만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서로 얻는 게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죠. 어머님은 혼자서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으면 제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노력해야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사돈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나도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넓게 생각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니까.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좀 잘 좀 지내자.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눈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가족 일이라면 양팔 걷고 나서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엄마가 못하는 건 내가 뒤에서 또 챙겨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는 거다. 글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겠지. 서로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같이 잘해야 되는데 당신이랑 어머님이 내가 부탁한 걸 잘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탁하는 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네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전처럼 똑같이 행동하겠니? 그나저나 사부인께서 앞으로 2달 정도 요양을 해야 된다고? 2달에서 3달간 화장실을 제외하곤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허리 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척추 압박 골절까지 생겨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가 봐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오래 하시다 보니 허리를 자주 반복해서 쓰니까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좀 쉬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허리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남편한테 설명한 뒤 회복하는 시간 동안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남편이 시모와 대화가 끝났다면서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라고 했어요. 시모가 예전에 요양시설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를 보살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하더니 남보단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 거라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일단 집으로 모신 거였고 화가 났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신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부탁하게 된 거였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 방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불편함 없이 같이 지낼 수 있긴 했었지만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모가 간호를 잘해주냐고 여쭤봤는데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서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하필 엄마가 다치셨을 때 일이 한창 바쁜 시기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서 일이 바쁜데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걸 보곤 부장님께서 반차를 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어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부장님이 반차를 내주셨을 때 거절하지 않고 급하게 집으로 향했었죠. 엄마가 항상 저에게 2 모자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만
뭔가 느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불시에 집에 발을 들인 순간 경악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 방에서 시모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출근 중이어야 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아 문틈 사이로 방 안을 지켜봤는데 그때 시모가 누워있는 저희 엄마의 얼굴에 생선 대가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곤 시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막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손은 멀쩡하잖아요. 다 발라먹긴 했는데 잘 보면 뜯어먹을 게 몇 군데 보일 겁니다. 일단 그걸로 욕이나 좀 하세요. 엄마, 그래도 살도 없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장모님 얼굴에 던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알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닐 텐데. 사돈이 그럴 성격인 것 같아? 멀리 지방에서 지내는데 괜히 사돈 때문에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기 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러 바치겠어? 그러는 순간 내가 며느리 가만둘 것 같아? 사돈, 상황 파악 잘하세요. 그리고 너는 어두육미라는 말도 모르니? 생선은 몸보다 머리가 맛있는 법이야. 뭐 하세요? 옆에 떨어진 조기머리 마저 뜯지 않고 이 집에서 사는 거 눈치 보여 죽겠는데 사돈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하필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 주식으로 돈을 다 말아먹어서 오갈 데도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사돈 평간호나 하고 앉아있으니. 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 처분한 걸로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큰돈 좀 만져보겠다고 주변 사람들 말만 믿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전부 다 날렸잖아요. 엄마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몰래 가지고 있던 돈 전부 다 쏟아 부은 거 알죠? 카드론까지 받아서 그 사람이 알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요. 장모님, 이 일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희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만 보려 하지 말고 어머님 손주도 생각을 하셔야죠. 니들이 인간이야? 내 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딸 등골이나 빼먹으려 들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람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조용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모는 밥풀이 묻어있던 밥숟가락을 들더니 저희 엄마의 입술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눈이 돌아버려 문을 활짝 열자마자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거실로 끌고 나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머리털을 전부 다 뽑아 버렸습니다. 제가 불시에 나타나자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잠깐 동안 당황하더니 시모가 살려달라는 말에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말리려 하길래 시모를 패대기 친 뒤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난리를 치자 두 모자는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는 두 사람을 향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제 마음은 찢어질 것처럼 아파지더라고요. 저 또한 엄마의 입술 주위에 묻어있는 밥풀과 옆에 떨어져 있는 다 발린 생선 대가리를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고 두 모자를 절대로 가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엄마를 안정시켜드린 뒤 집안에 있던 두 모자의 물건들을 전부 다 빼서 집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두 모자가 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갔는지 제가 집어던진 신발을 주워 신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 말을 붙이려 하길래
현관문 앞에 있던 우산으로 남편을 향해 휘두르면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좀 전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더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달려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제가 들었던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 오갈 데가 없다며 집을 구할 돈을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달라고 하길래 다리를 잡고 있던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판단했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어요. 두 모자 행동을 어느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까지 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를 볼 수 없어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재산 분할 중 제가 받을 위자료를 포함해서 더 받아낸 뒤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어떠한 접근도 전부 다 차단을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생활고에 많이 힘들었는지 시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 적이 있었는지 두 모자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남편이 시모를 밀치면서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상당히 큰 사고를 당했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어요. 경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시모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카드론 대출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모가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 전신마비까지 와버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었죠. 이 문제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와 엄마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땅을 쳤지만 본인이 저지른 업보이니 어쩌겠어요.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부부 생활이 시모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시부가 집을 뛰쳐나가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시모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지금쯤 땅을 치고 있겠죠.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인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배려와 평화를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